시장의 핵심 이슈와 핵심 관련 기업을 주목해보는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최근에 태양광, 풍력, 신재생이 강한데요. 수소도 이제 좀 꿈틀거리기 시작했고요. 정부가 수소 산업 육성에 또 발을 뻗고 나섰습니다. 수소 관련주 또 원전 관련주를 묶이는 두산 에너빌리티 집중적으로 그 얘기와 함께 분석하겠습니다. 바라온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재준 대표님, 정부가 수소 생태계 구축, 수소가 아니면 작년, 재작년에 엄청 뜨거웠는데 요즘 조금 이제 태양광 풍력에 좀 밀렸어요. 정부가 얘기하는 것들은 어떤 뉴스이고 향후 수소 산업 전망은 어떤지요? 네, 아무래도 또 신재생 에너지 하면은 또 수소도 같이 봐야 될 이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좀 개혁을 하고 법령이 미비된 부분들을 좀 조속히 정비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또 세제 지원에 대한 쪽으로 또 검토도 하자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이 수소 관련 육성 계획을 살펴봤을 때는 이 수소에 관련 생태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생산에 대한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이 수소를 만드는 등 이 청정 수소 중심으로 해서 수소 생태계를 만들자라는 부분인데요. 해외에서는 이 청정 수소를 생산하고 도입하고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수소를 안전하게 유통하는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계획을 하자라는 게 정부의 스탠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수소와 드론, 항공 등 선박 등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 수소 적용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이 국내의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오늘 이제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살펴볼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최근에 그 모기업 두산이 지분을 블록딜로 매각한다고 해서 주가가 좀 하락 중인데요.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떤 기업인지 변리사님 설명해 주세요. 네, 1962년도에 설립된 회사고요. 역사로 치면 이제 한국중공업이니 이름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 네, 그래도 가장 친숙한 이름은 두산중공업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두산그룹의 대표적인 계열사 중에 하나입니다. 2022년도에 이제 사명을 두산 에너빌리티를 변경을 했죠. 두산건설의 이제 부실을 흡수하면서 오랜 손실을 누적시키다가 2021년 이제 구조조정에 성공했다 이제 밝히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절반 이상의 실적은 사실 자회사인 두산밥켓의 실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 사명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에너지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뜻하는 서스테빌리티를 결합한 조합이라고 하고요. 따로 이네이블이라는 할 수 있다, 가능한 이런 뜻도 약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로 사업 영역은 이제 보일러, 터빈, 발전을 포함하는 발전 설비, 담수 플랜트, 원자력, 주조, 단조, 건설 분야 쪽이 있습니다. 화력 발전의 이제 중요한 기자재인 보일러, 터빈, 원자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요 제품입니다. 네. 두산중공업, 두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수소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그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는 수소 사업은 어떤 것이고 어떤 기술력이 있습니까? 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수소 에너지 사업에 진출해서 수소 액화,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에 이르는 이제 밸류체인 전반적인 사업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2020년에 국내 첫 수소 액화 플랜트 건설 계약을 체결을 하여서 하루 5톤의 액화 수소 생산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동해 태양광 연계 그린 수소, 제주 풍력 연계 그린 수소 실증 과제 이게 현재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린 수소라는 것은 이제 재생에너지와 수전해기를 결합한 방식으로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이제 2021년 5월에는 한국 수력 원자력 주식회사와 청정수소 생산에너지 융복합 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는 등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 사업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 5월에 텍사스 달라스에서 열린 파워젠 인터내셔널 2022에서 380메가와트급 수소 터빈을 지금 홍보한 바 있는데 현재 국제과제로 지금 개발 중인 제품이라고 합니다. 수소 터빈용 연소기를 개발 중인데 2025년까지는 50% 그리고 2027년까지는 100% 수소 전소, 수소 터빈을 개발할 계획이다. 다들 약간 개발할 계획이다. 과제를 수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로서 이제 수소 관련해서 어떤 실적이 딱 잡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열심히 지금 기술력을 향상시킨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님,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수소 사업 말씀하셨지만 원전 쪽의 비중이나 사업이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주에 또 탑픽 종목으로 거론이 되니까요. 원전 쪽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과 국내 기준으로 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이제 통과되면서 태양광 등 이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 원자력 발전 산업에서도 좀 지원을 하자라는 부분들이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 혜택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인 거고요. 국내 기업들이 결국은 이 미국의 진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데 미국이 현재까지 과거 34년 동안에 이 원전 건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공 능력이 역량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기업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국내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리면은 이 윤 대통령이 창원 공장 방문을 하면서 신한울 3호기와 이 5호기 주기를 언급을 하였습니다. 결국은 이 조기 발주 관련된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전력 기본 수급 계획이 발표되는 시점이 한 12월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시점이 됐었을 때 구체화될 것으로 만약에 내용이 나타난다면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봤을 때 이 GS와 현재 삼성물산 같이 2029년에 아이다호주에서 현재 이 SMR 프로젝트 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원전 산업에 대한 적극적으로 현재 드라이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외랑 국내외에 대한 현재 수주 기대감은 현재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풀이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말씀하신 원전이나 수소나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지난달 말인 것 같습니다. 두산이 가지고 있는 지분 일부를 블록딜로 이제 시간에서 처리를 하면서 부담이 됐고요. 투자자들은 소위 좀 느닷없이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뒤통수 맞는 이런 거잖아요. 블록딜이요. 네. 그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네. 우선 두산이 지주회사 격이기 네. 때문에 두산이 현재 재무부의로 부채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을 블록딜 매각을 한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요. 다른 두산 자회사 중에 그나마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상대적으로 조금 현재 좋은 모습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분의 지주회사 요건인 30%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 4.5%를 매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지분 매각 전에 3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4.5%를 매각하면서 30.5%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지주회사 요건을 현재까지는 충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추가적인 매각 계획은 없다고 현재 설명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현금성 자산이 한 1조 1천억 정도 가고 있는데요. 내년 유동성 하체에 대한 8,300억 원에 대한 부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현금 확보에 대한 전략으로 현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기존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이 지분이 있는데 먼저 블록딜을 했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좀 악재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 보호 입장에서는 조금 잘못된 행위라고 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결국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 기업 내에 평판, 신뢰를 또 하락할 수 있는 부분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현재 보여집니다. 네. 이 블록딜이 난 거예요? 아직 안 한 거예요? 일단은 했고요. 진행을 했죠? 했고요. 네, 예.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두산이야 재무구조 개선되고 현금 확보하니까 좋은 거지만 자회사인 에너빌리티에는 좋은 게 없죠. 물량 부담이고 어쨌든 또 이 도매로 이제 파는 거잖아요. 블록딜로. 네. 시가보다도 낮게 파니까 부담되는 건데 그걸 이제 이기고 나가야 될 텐데 결국은 이제 실적으로 그거를 이기고 나가야 되는 거죠. 실적 현황은 어떤데요? 네, 앞서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KPI, 이 핵심 성공 지표는 결국 수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주의 현재 현황을 좀 살펴봤을 때는 사우디 아람코의 주 단조 공장 이 복합 화력 관련해서 이 3조 3천억 정도 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77%
증가를 했고요. 이 매출 관련해서 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매출 관련해서는 이 대형 EPC 관련해서 매출 증가랑 그리고 2021년 수주에서 PJT 부분이 매출 증가가 발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약 34%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는데요. 결국은 이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해서 수익성 측면이 훼손이 됐다라는 게 있었고요. 단기 순이익을 봤었을 때는 차입금 감소랑 이자 비용 절감으로 인해서 순이익을 좀 기대를 했는데 이 바켓이나 이 두산 메카틱 매각 등으로 인해서 상반기 순손실을 발생을 했고요.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익성, 수익성이 좀 떨어진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도 현재 재무 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부채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1.5%포인트는 개선이 돼서 재무 안정성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 재무 상태표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수주 관련해서 봤었을 때는 연간 수주가 약 7조 9천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 대기 중인 PJT 물량에 대한 수주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신재생이나 서비스 기자재 관련된 부분들이 충분히 좀 하반기 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근데 회사의 현재 영업이익률이 한 3%에서 4%밖에 안 됩니다. 네. 결국은 결국은 밸류에이션을 회복할 수 있는 요인은 수익성 계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원자재 가격이 조금 안정화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의 영업이익률, 타깃 영업이익률은 현재 5% 정도를 현재 잡고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전망은 뒤로 미루고 특허 현황이 어떤지 좀 살펴주세요, 변리사님.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1983년부터 특허 출원을 시작을 하였고요. 네. 최근에 좀 많이 증가하였다가 다시 또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04년도랑 2016년도에 확 튀어오른 게 좀 보일 수도 있는데 04년도에는 보니까 이제 그 화력, 원자력, 터빈, 담수 비즈니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0여 개 사업을 발굴해서 타당성 조사를 벌였다. 그 중에서 20개 정도 사업에 선정됐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2016년에는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을 성공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이제 특허에 돈을 좀 쓰게 하는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국 출원은 약 80%, 해외 출원이 많지는 않았고요. 등록률은 4,996건으로 총 50% 정도 등록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기술 분야를 살펴보자면은 대부분의 이제 특허는 그 터빈의 기계, 기구적 구조, 연소실 구조에 대한 특허였고 F01과 F23R이 저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뒤를 잇는 것은 C02F 이제 물, 폐수, 하수 처리, 담수 플랜트와 연관이 있는 특허 분류였습니다. 그다음에 등록된 이제 수소 터빈, 이번에 저희가 수소 에너지를 얘기했으니까 수소 터빈 관련해서 등록된 특허를 두 건 정도 가지고 와봤는데 2021년 2월에 출원돼서 2022년 8월에 등록된 특허입니다. 국가연구개발 관련 출원된 특허고요. 수소 터빈에 대한 특허입니다. 수소의 경우에는 이제 고주파 공진이 발생을 할 수 있고 연소 불안전 문제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터빈의 구조에 대한 내용인데 연료 유체를 이제 연소실로 분류할 때 사용되는 마이크로 믹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연소 불안전 문제를 해결했다. 플래시백 또한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허는 이제 연료와 공기를 균일하게 혼합할 수 있는 연소기용 노즐, 연소기, 가스터빈에 대한 특허입니다. 마찬가지로 국제과제 관련해서 출원된 특허이고 2021년 1월 출원되어서 2022년 5월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연료와 공기를 혼합해서 난류를 형성시켜서 연료와 공기를 좀 더 잘 혼합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훌류의 난류 형성 부재를 마련시킨 그런 특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이제 현재도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특허 출원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요. 주요 출원인은 제너럴 일렉트릭스, 히타치, 미쯔비시 중공업, 시멘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대표님 마지막으로 주가 전망, 투자 전략 말씀해 주세요. 네, 앞서 이제 블록딜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수급적으로 좀 먼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8월 30일 날 이 대량 거래 5,200만 주 정도가 거래량이 터졌었습니다. 그때 블록딜이 나왔고요. 31일 날 그때 기타 법인 2,800만 주 정도가 나왔는데 그 블록딜 물량이 결국은 외국인이 현재 물량을 가지고 왔다라고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구를 봤었을 때는 CS증권 창구에서 이 매수 창구를 좀 상위 창구로 뜨면서 CS에서 현재 물량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급적으로 봤을 때 9월달 들면서 1일과 2일간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도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현재 그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지금 주가가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부분
부분들이 조금 드라마틱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조금 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전략적으로 측면했을 때는 박스권 하단 부분 17,000 부분에서 한번 접근을 하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마켓 주민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집중 분석했습니다. 바로 온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님, 정경민 변리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